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젠슨왕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조언,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에서 살펴봤다면, 다음은 좀 유명하신 분들, 뭐 되게 이 바닥에서 조금 이 젠슨왕 일론 머스크 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구글 CEO, 구글은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썬더 피차이가 얘기를 블룸버그 쪽에서 인터뷰한 테크놀로지 서밋 뭐 인터뷰 중에서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AI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해치지 않을 거다라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의 본질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가 말하는 노동에 대한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될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뺏어버릴 게 아니라 AI가 들어와서 이 본질 자체를 그냥 완전하게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구글 모 회사죠. 알파벳 전반의 엔지니어와 팀들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속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만 저의 그냥 해석을 들어가게 되냐면 뭐가 되냐면 AI가 들어와서 인간을 뻥 차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현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모터가 돼서 조금 더 많은 생산성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본질을 완전하게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게 대체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플러스가 되면서 또는 곱하기가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생산성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썬더 피차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게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최전방에 있는 또 다른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제 매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어떤 그 역량이 좀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그 젠슨왕과 조금 결이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가지고 AI 시대에 기술 인재가 되려면 문제를 논리적으로 쪼개고 해결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 같은 기본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과 같은 AI 도구,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MS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GPT도 포함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여러 가지 그 코파일럿들이 코드를 대신 써줄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대신 해줄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래밍을 왜 하는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인공지능과 인간이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 같은 게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프롬프트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AI 있는 도구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쪽부터 설명드리면 문제를 논리적으로 쪼갠다는 거,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쪼개서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문제는 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전반에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걸 해결함으로써 어떤 비즈니스적인 경제적인 해답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지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즈니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쪼개고, 왜냐면 인공지능은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떤 그 액션들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쪼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쪼개고 이 전반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시대에. 그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 why,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AI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능력이 AI 시대에서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힌튼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 딥러닝의 창시자, 뭐 개척자, 창시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가 콜센터 등 단조로운 지적 노동, 그러니까 조금 엄청나게 고도화되지 않는 지적 노동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들의 이윤은 크게 들지만 노동자 쪽에서는 노동자의 소득은 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비관론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규제, 그 세계적으로나 뭐 각 나라마다 규제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 확대, 그리고 10%에서 20%의 수준의 실존적 위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미래가 발생할 거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하게 된다면, 하나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딥러닝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는, 나도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습득하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거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조차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제프리 힌튼의 말을 보면서 이분은 굉장히 이제 좀 경계하면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힌튼이라는 분의 얘기도 조금 귀 기울여서 좀 봐야 될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IT 경제학자 다론 아체모글루라고 하시는 분이, 저도 처음 뵙는 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자 1000명당 로봇 한 대가 추가될 때마다 고용률, 그러니까 그 채용하는 율이죠. 그 사업자가 어떤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률이 약 0.2% 감소했. 로봇 한 대가 0.2%를 감소시켰다고 얘기하면서 미국 내 지역별로 영향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는 제조업에 로봇이 한 대 추가될 때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평균 약 3.3명의 근로자가 대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MIT 경제학자면 뭐 이제 그런 분야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것도 그 로봇이 추가될 때마다 그 고용률이 얼마나 낮아지냐를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한 대당 노동자 3명이 근로자가 대체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젠슨 황,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구글 CEO,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 다음에 딥러닝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셨던 노벨 물리학상, 힌튼, 그 다음에 MIT 경제학자까지,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굉장히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